함수 이제 수학화에서 나온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이미 중학교 때부터 공부해왔던 함수가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함수가 약속이 되고, 또한 아무 생각 없이 했었던 그런 함수에서 약간의 이제 틀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 만들어진 틀이 이후로 등장하는 모든 함수에서 계속 쓰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전에는 그냥 그 우리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그런 함수의 다양한 진짜 함수 굳이 그렇게 목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자, 뭘 얘기하려고 했어? 교과서상에 등장하는 그런 함수의 내용에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알파가 돼야 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교과서에 없는 얘기란 말이지. 근데 그 교과서에 없는 얘기를 좀 깔고 가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뭔가가 나왔을 때 좀 해석이 좀 쉬워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일반적인 내용 좀 한번 먼저 정리 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필수적인 좀 추가되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 뭐 추가되는 내용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야. 자, 일단 함수가 뭐야? 함수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편하게 네 글자, X값 두 글자. X, Y. Y는 AX. 대응. 대응이야. 대응. 이 대응.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관계까지 써버리면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고, 일반적인 그냥 대응을 함수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다 대응이라는 말을 그냥 대응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는 없겠지. 네. 그지? 그래서 대응을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두 개의 이상의 뭐가 있어야 돼? 데이터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네.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어떠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서로 뭐 그 끈을 맺고 있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대응 관계라고 한단 말이지. 그지? 두 개 이상의 데이터가 먼저 주어지고 나서 걔네들이 무슨 식으로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약속되는 데이터들 중에서 먼저 약속되는 놈이 있고 다음에 그 약속된 놈이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해서 나올 수 있는 놈이 있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줘? 함수에서 정의역과 공역이라는 말을 써줄 거야. 알겠니? 다시 대응이라고 하려면 뭐라고? 데이터가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두 개가 있어줘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그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놈이 여기에 있는 놈하고 뭐 한다고? 서로 이렇게 대응을 맺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약속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걔네들의 모임, 즉 집합이네. 그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 정의역이라고 할 거고, 통상적으로 그냥 편하게 집합 X 뭐 이렇게 다른 알파벳 쓸 수도 있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이미 어떤 집합 X의 원소 스몰 x가 있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대응을 한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대. 그러한 놈들의 모임 역시나 집합이겠지. 그 집합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할 거야. 공역. 그리고 공역은 보통 우리가 y라고, 집합 y 이렇게 나타내주고, 그럼 집합 y의 원소 이렇게 스몰 y가 있을 거라고. 네. 그래서 x가 y와 서로 대응한다. 또는 예전에는 대응 말고 변환이라는 말도 있었어. 변환. 바꿔준다 이 뜻이야. x를 y로 바꿔준다. 요즘에 이제 변환이라는 말은 잘 안 쓰지. 어쨌든 간에 수학적으로 x가 y랑 대응한다, 또는 x를 y로 변환시킨다. 그래서 x하고 y는 함수 관계에 있다 이 얘기야. 보통 우리가 함수가 펑션이라고 해서 f라고 하지, 이 관계 자체를. 됐니? 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x가 들어가서 누가 나와? y가 나오지. 누구에 의해서? f에 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니? 자, 그 중에 특별히 자, 공역이라는 건 이 y가 될 수 있는 놈을 우리가 공역이라고 하는 거고, 알았지? 그 중에 특별히 이 실질적으로 정의역 x와 대응하는 y값 있지? 그럼 이 대응하는 y값들의 모임, 얘네들은 우리가 따로 공역의 일부거든? 공역의 일부야. 이걸 뭐라고 하냐? 치역이라고 해. 치역. 치역과 똑같은 말은 뭐냐? 함수값이야.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대응 관계를 보세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식으로 나타내지. 여러분들은 제일 그 함수를 나타낼 때 제일 편한 게 익숙한 게 이런 식이지. 네. 식이지. 근데 요것만 함수 관계를 나타내는 건 아니야. 모두 함수야.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의 약속도 함수야. 저것도 맨날. 벤 다이어그램이지. 그림은 다 벤 다이어그램.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낼 거든. 그치? 그리고 또 하나 함수를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제일 흔하게 표현하는 건 식.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대응 관계를 나타내주면 이걸 함수를 나타낸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식 말고 또 함수를 나타낼 때 제일 흔하게 또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지?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래프가. 자, 예를 하나 들고 그 예를 한번 다 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예를. 자, 집합 x는 1, 2, 3, 4래. y는 1, 4, 9, 16이래. 됐지? 일단은 자, 집합 x 정의역이라고 할 거고 집합 y 공역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x에 해당하는 원소가 y에 있는 원소와 하나씩 대응하는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줄 거라 그랬어. 네. 알겠지? 그거를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는 표현을 써줘. 자, x에서 y로의 함수다. x에서 어디에서 어디로의. 굳이 집합을 우리가 x, y로 구분했으니까 이렇게 쓰잖아 얘들아. 제발 알파벳을 필받지 말라 그랬지. 네. x에서 x로의 함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y에서 y로의 함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때마다 달라지는 것 뿐이야 얘들아. 네. 알겠지? 네. 그러면 x에서 y로의 함수를 f라 할 때 이제 시작할 거야. 됐니?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표현한다 그래서 그럼 첫 번째 제일 쉬운 건 벤 다이어그램. x y 1, 2, 3, 4 1, 4, 9, 16 냄새는 나지? 냄새는 나지? 자 봐 요렇게 x에서 y로의 함수 화살표 이렇게 준다. x에서 y로 간다 해서 화살표 이렇게 주고 요걸 f라 하겠습니다. 됐니? 그럼 당연히 1은 1일 것 같지? 2는 4 3은 9 4는 16 이라는 이 대응 관계를 지금 우리가 f라고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함수 f를 표현한 거야. 됐니? 두 번째, 식으로는 어떻게 쓸까? 식으로는 fx는 x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함수값, 다른 말로 치역이라 그랬지. 얘네들은 x를 들어간 걸 제곱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버리면 정의역 자체에 대한 표현이 없잖아.
그래서 정의역을 써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F0도 있을 수도 있고 F5도 있을 수가 있잖아. 네. 그래서 정의역 X는 1, 2, 3, 4 정의역에 대한 언급을 꼭 해줘야지만 지금 우리가 요 약속하는 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식으로 표현한 거고 식으로 쓸 때 X에 될 수 있는 값이 즉 정의역에 들어가는 원소가 모든 실수면 얘가 필요 없지. 이거 중요한 얘기야. 정의역이 지금 현재 그냥 임의의 실수면 이런 조건을 쓸 필요 없잖아. 근데 제한된 정의역이면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돼. 뭐라고? 제한된 제한된 정의역을 무조건 써야 돼. 제한된 정의역이면 정의역 조건을 반드시 써야 돼. 제한된 정의역이면 꼭 기억해야 돼. 세 번째 뭐라고? 그래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첫 번째 테마가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정의역, 공역, 치역. 이제 두 번째 테마가 함수의 그래프 얘기를 할 거야. 조금 있다가 그래프에 대한 약속을 할 거거든. 근데 하기 전에 일단 나와 있는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맞니? 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아니지. 왜? 관계식은 x제곱이 맞지만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정의역이 제한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1,1, 2, 4, 3,9, 4,16 점 4개만 찍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점 4개만 찍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첫 번째 테마가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자, 두 번째 이어서 갈 건데 요거 끊기를 한번 봐줄래? 어떤 거? 살짝 살짝 끊겨요. 끊길 것 같아? 근데 그런 그래프 그냥 점만 찍어놓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할 거야. 아, 그래서 선생님 아까 선생님 치셨을 때 선생님 딱 5까지 나와야죠. 어쨌든 안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두 번째 함수의 그래프. 자, 이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면 뭐 직선, 뭐 이차함수 그냥 그래프를 그렸잖아. 근데 이제는 조금 더 원론적인 상황이 들어간다 그래서 함수라는 게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뭐하고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정의역. 그 다음에 공역. 공역 중에서 대응하는 함수 값들 다른 말로 치역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래서 걔네들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그때 나오는 그래프에 대한 정의가 바로 뭐냐면 이거야. 그래프가 보시면 알겠지만 점들의 모임이야. 점들의 모임. 그렇지. 점들의 모임, 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럼 어떤 점이야? 바로 자, 함수의 그래프가 실제로 그래서 집합이야. 너희들은 그래프 얘기하면 그림만 생각하잖아. 그림이 아니니까 집합이야. 그래프의 점이야. 알겠지? 그래프는 뭐라고? 집합이라고. 뭐의 집합이라고? 점들의 집합이라고. 그럼 그 점은 당연히 x, y가 되겠지. 네. 맞아? 네. 그럼 이 x는 어떤 x냐 하면 바로 정의역의 x고 괜찮니? 아, 네. y는 그럼 어떤 y니? 공역의 y인데 이렇게 하면 그냥 정의역과 공역에 있는 점을 그냥 순서상으로 쓴 것밖에 없단 말이야. 네. 맞지? 그 얘기인즉슨 1,4도 저기의 원소야. 이 대응관계의 원소가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뭐 하나 써줘야 돼. x, y에 대한 관계 또 써줘야지. 바로 y는 f, x. 이 관계를 써줘야 돼.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 무슨 말이야? 여기를 그냥 x, fx로 쓰고 이렇게 얘는 똑같고 y 대신에 이제 fx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똑같이 그래프의 정의야. 네. 알겠지? 그래프는 뭐라고? 점들의 집합. 집합. 모임. 점들의 집합이야. 대응 관계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야. 알겠지? 그걸 x, y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들이 나오는 거군요. 괜찮니? 조금 다르지? 자,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얘기했어. 치역 다른 말로 함수값. 함수값은 그냥 대입해서 값 구하면 되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은 아니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약속인 거지. 그지? 왜냐면 우리는 그래프 하면 항상 그림만 생각했잖아. 그래프는 점들의 집합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이러한 것들이 왜 새롭게 지금 우리가 그래프라는 말도 새롭게 배우게 되느냐?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함수 fx 해버리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거나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딱 제한을 해놓고 있단 말이야. 정의역으로. 그 바람에 자꾸 이런 이론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세 번째 함수의 서로 같다. 한자어 뭐지? 네, 일치. 서로 같다 상등. 함수의 서로 같다 상등이라는 상황도 또 생겨보는 거야. 함수의 상등도. 자, 우리 집합의 상등은 뭐였어요? 서로. 포함. 인가? 집합의 상등. 집합. 집합의 상등.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정의 뭐예요? 뭐가 A는 B입니다. 정의가 뭐죠? A A는 B입니다. A A에 있는 원소가 B에 다 있으면 되고. 네. B는 자, 그걸 다시 표현하면 A. A에 있는 원소가 B에 다 있으면 된대. 아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A 교 B는 A. 닥치시고 다른 표현은 A가 B에 다른 포함된다. 표현. A 합인 A. 뭐라고? A가 B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되죠. 말했나? 네. 역시나 B인 모든 원소가 다 A에 있어야 되지. 뭐라고? B가 B가 포함된다. A에 포함된다. 서로 간에 뭐 교집합으로만 얘기하지 않았어? 저는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포함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랬어? 예. 서로 간에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될 때 두 집합 A는 B랑 같다. 정의야. 정의는 약속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가 서로 같다. 함수가 서로 같다야. 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들을 때는 두 함수가 서로 같다? 너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야? 그냥 같은 식만 생각하잖아. 식이 같으면 같죠?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근데 그런 모든 이 개념의 출발점은 새로 이 파트에서 뭐부터 시작한다고? 정의역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너희들의 그 고정관념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고정관념이 사라져야 돼. 알겠어?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야. 자, 왜 그러냐? 이 얘기야. A가 들어가. B가 나온대. 누가? 어떤 함수 F가. 자, 근데 또 A가 들어가. B가 나온대. 누가? G가. 야, 같은 놈이 들어가서 같은 놈이 나왔어. 이런 같은 대응 관계잖아. 네.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네. 그럼 이건 같은 함수잖아. 네. 됐니? 즉 다시 말하면 자 임의의 x 자, 임의의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과 동일한 거고 어디에 있는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 x에 대하여 x가 들어갔어. 어디에? f에. 나온 값은 그냥 편하게 fx라고 쓰지. x가 들어가서 어디에? 어떤 새로운 g라는 식에 나온 값을 gx라고 썼을 때. 근데 같대. 이거일 때 뭐라고 한다고? f하고 g는 서로 같다. 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게 함수의 상등이야. 아,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랑 똑같아. 봐봐. 예를 들어서야 집합 x가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1 원소가 이거 3개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예. 원소가 여러 개가 아니라 3개밖에 없어요. 모든 실수가 아니라 3개밖에 없는 거야. 네. 그럼 이거일 때, 자 이거일 때 봐봐. 만약에 fx가 x제곱이라는 식이래. 그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누가 나와? 1 0을 0 1은 1 그렇지. 네. 자 gx라는 식은 절대값 x래. 분명히 다른 식이지. 네 근데 이 g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으면 얼마야? 1 0은 0 1은 1 같은 놈이 들어가서 다 같은 놈이 나와버렸지. 네. 이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라고. 자, 집합 X에 있는 유리의 원소 X. 그러니까 모든이란 얘기야. 예. 들어갔더니 같은 값이 나왔어. 들어갔더니 같은 값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때 F는 G입니다. 이렇게 쓴 거야. 이해하겠어 무슨 말이지? 네 한 번 더. 자, X는 A, B, C래. fx는 x 세제곱이고 gx는 2x 플러스 1이래요. 됐니? f 이퀄 g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냐? 단편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강아 봐봐. 예. 자 f랑 g랑 같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라고? 위에 보면 a가 들어갔을 때 이랑 어, A가 들어갔을 때 어, B가 들어갔을 때 어, C랑 들어갔을 때 어. 다 같다는 얘기지. 네. 그럼 a가 들어가면 얘는 뭐야? A 세제곱 이퀄 2A 플러스 1 오케이. b가 들어가면 B 세제곱 이퀄 2B 플러스 또 c가 들어가면 1 C 세제곱 이퀄 2C 플러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에다가 1 여기에다가 예.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더니 A, B, C a, b, c를 집어넣더니 뭐가 성립한대? 등호가 성립한대네. 네. 그럼 뭔 소리야? 어, 뭔 소리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0 떨어진 거니까 세 그 실근이네. 괜찮니? 근데 세근에 뭘 구하래? 합 합을 구하래네.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어떻게 구해? 아까 플러스 끼리 3개요 가운데 제곱 부분인데 제곱 부분이 없네. 0 영이라는 얘기지. 다시 얘기. 더 얘기. 알겠지? 네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말은 이거 시험 문제로 항상 나와. 알았지? 함수가 서로 같다는 말은 물론 같은 식이면 같은 건데 정의역 자체가 제한된 범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된 정의역이니까 식이 달라도 생김새가 달라도 같은 놈이 들어가서 같은 놈이 나오면 우리는 두 개는 같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야. 괜찮아? 네. 오케이. 이제 다 했나? 함수의 상등까지 하면 배경 지식이 응? 있을 것 같고 뭐 빼먹고 있나? 졸려? 아씨 이상해? 자, 계속 가야 돼. 네 응?
요거는 교과서에 한 페이지 그냥 딱 끝이야. 네? 한 페이지. 문제도 뭐 그냥 한 문제. 특히나 이거 상등에 대한 얘기. 아니면 뭐 함수값 구하라. 함수값을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함수를 분류할 거야.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하면 함수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 네. 실제로 함수의 종류를 이야기할 거야. 근데 편하게 함수의 종류가 나오는 건 아니야. 우리는 함수의 종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에는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꼴별로 분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 아니야. 조금 색다른 분류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원론적인 분류가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편하게 생각해. 아, 그런가 보다 생각해라. 알았지? 자, 첫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함수를 이야기해. 모든 대응관계. 앞으로 모든 대응관계가 나오면 그냥 정의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가 서로 대응하고 있는 걸 다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래서 그걸 그냥 편하게 x에서 y로의 함수 라고 불러줄 거야. 자, 문자 알파벳에 너무 필 받지 말라 그랬어. 정의역을 나타내는 집합을 그냥 우리가 x라고 쓴 것뿐이고 공역을 나타내는 집합을 y라고 쓴 것뿐이야. 다른 문자, 다른 알파벳 똑같이 x에서 x로 올 수도 있다 그랬어 분명히. 뭐 저건 딱히 우리가 뭐 할 얘기는 없어. 왜냐면 일반적인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모든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하느냐 이거거든. 함수가 아닌 경우가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뭘 살펴보려고 한다고? 함수 관계가 아닌 경우, 함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함수라고 안 부른다는 얘기가 이때는 자, 봐봐. 첫 번째 케이스야. 이런 건 우리가 함수라고 안 불러. 자, 여러분들 혹시 포물선이라는 도형 알죠? 네. 포물선은 알다시피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포물선이라고 하잖아. 네. 맞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우리가 포물선이라 그래. 그럼 이건 함수야 아니야? 함수 2차 함수잖아. 네. 그지? 근데 이 도형만 포물선이 아니라 이것도 포물선이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도 요것도 포물선이야. 요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기하에서 배우는 포물선이야. 그 뭐냐면 저거 90도만큼 회전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는 함수인가? 네. 그러면 진즉에 뭔가 나왔었겠지. 그지? 함수가 아니에요. 자, 다시 집합 x가 이렇게 있어. 집합 y가 이렇게 있어. 봐봐. 1, 2, 3이야. A, B, C야. 됐니? 자, 1이 A로 간대. 대응한대. 2가 A로 대응한대. 3이 B로 대응한대. 이거 함수냐? 함수 맞아요. 함수 맞습니다. 공역 A, B, C죠. 치역 A, B. 공역의 일부야. 이건 함수 관계가 맞아. 함수가 맞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3이 B랑 대응을 하는데 또한 3이 C랑 대응을 하잖아. 양다리 뭐라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야. 양다리 함수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함수가 아닌 케이스야. 아, 양다리는. 그게 알겠지? 저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3 하나에 두 개가 대응을 하니까 이거 함수가 아닌 케이스가 됩니다. x값 하나에 y값은 하나씩만 대응해야 돼. 정의역 하나에 공역이 하나씩만. 한글로 써놔줘. 첫 번째 정의역 하나에 공역 한 개씩. 공역 하나에 정의역 여러 개 아니면 있는 거예요? 공역 하나에 정의역 여러 개는 되지. 요건 된다 그랬잖아. 뭐라고 써나오시죠?
정의역 하나에 공역 하나씩. 자, 요건 이차함수 함수 맞아. 근데 얘네들은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도형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이건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함수가 아니야. 분명히 x값하고 y값이 서로 대응하고 있지만 x값 한 개에 y값이 이렇게 두 개씩 대응을 하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케이스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얘도 함수가 아닌 케이스가 되는 거고. 예. 자, 두 번째 함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게. x값 하나에 y값이 한 개씩만 대응해야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함수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야. 보세요. 그 원도 아닌 거예요? 원도 아니죠. x값 하나에 y값 두 개니까. 자, 이럴 때 함수가 아니라고 합니다. x가 이렇게 있어요. 1, 2, 3. y가 이렇게 있습니다. a, b, c. 다시 간다. 자, 1이 a로, 2가 a로 됐니? 자, 3이 만약에 b로 대응을 했을 때는 우리가 분명히 함수라고 그랬어. 네. 알겠지? 근데 3이 대응해야 되는 원소는 D래. 아니네. 3이 대응해야 되는 원소 D가 공역의 원소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3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값이 공역에 없지. 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함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네. 다시 만약에 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어. fx 뻔해 x제곱이야. 제일 흔하게 보는 2차 함수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예. 그지? 근데 정의역 x가 요놈이래. 자, 0, 1, 2였어. 0, 1, 2. 근데 공역 y가 0, 1, 3이래. 됐니? 그러면 f0는 제로지. 네. 얘는 y의 원소가 맞아. 예. f1은 1이지. 역시나 y의 원소가 맞아. f2는 4잖아. 네. 공역에 없어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역 자체가 제한되다 보니까 익숙한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의역과 공역 하에서는 y는 x제곱은 함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함수가 아닌 두 가지 양다리 걸치면 안 돼. 네. 양다리 걸치면 안 되고 또 뭐라고? 무조건 함수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공역상에 네. 대응할 수 있는 값이 없으면 함수 관계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예. 됐니? 괜찮아? 그러면 x가 1, 2, 3, 4래. y가 a, b, c래. 그냥 아무런 제한된 조건 없이 x에서 y랑 대응을 해야 된대. 그럼 저 이제 우리가 화살표를 줘야 된단 말이야. 이거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네. 4개 만들 수 있을까? 12개요. 12개를 만들 수 있을까? 자, 아무런 제한된 조건 없이 요 함수가 아닌 케이스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하고 서로 간의 대응 관계를 충족하는 그 가지수를 세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아무런 제한된 조건 없어. 자, 그럼 1은 누구랑 대응할까? A. A, B, C 중 A, B, C 아무거나 돼도 되지. 네. 2는 A, B, C 중 아무거나. 3은 A, B, C 아무거나. 4는 A, B, C. A, B, C 아무거나. 그럼 1이 대응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2는 몇 가지? 세 가지. 3도, 4도. 그럼 과연 이 세 가지들이 더하기야 곱하기야? 곱하기 곱하기다. 당연 곱하기예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계속 곱하기가 되는 거야. 순서상처럼. 예. 그래서 3의 4제곱개 81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x에서 y로의 함수에 자, 요거는 개수라고 할게.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 요거 다 썼지? 공역 맞는 공역. 자, 3의 4승이잖니? 네. 3의 4승이 3은 어디서 튀어나왔어? 공역. 공역의 원소의 개수. 4는 어디서 튀어나왔어? 정의역.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지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3의 4승이 된다. 네. 아무런 제한된 조건이 없을 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예. 나중에 마지막 부분 가시면 순열 조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또 얘기들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들이 또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이참에 그냥 기본적인 것들은 풀고 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x에서 y로의 함수. 네. 알겠지? 그냥 우리가 굳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구분 안 하고 함수 하면 그냥 저런 꼴 얘기하는 거야. 네. 자, 함수가 아닌 두 가지 케이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개수 얘기했어. 됐니? 네. 두 번째 상수함수. 원론적인 얘기들이야 그냥 얘들아. 두 번째 상수. 칸스탄트 함수. 상수 함수는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일단 어떤 정의역이 되든지 간에 어떤 정의역이 되든지 상수 함수 fx는 칸스탄트 c 이런 걸 우리가 상수 함수라고 하죠. 뭐야? x 집합 x 집합 y 그냥 원소가 뭐 1, 2, 3, 4가 있더래. 예. 자, y의 원소는 5, 6, 7, 8 있더래. 네. 그럼 여기서 상수함수 그냥 모든 정역의 원소가 상수 한 가지 값. 어떤 놈은 5로, 어떤 놈은 6으로 이건 아니야. 상수니까 모든 놈이 다 6으로 이렇게 대응할 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네. 회원님. 예. fx는 6이라고 씁니다. 그렇죠. 네. 뭐 y는 6, fx는 6. 그래서 우리가 직방에서 배웠던 어떤 꼴? 직방에서 배웠던 어떤 꼴? X좌표. 직선 중에서 x축에 평행한 직선 있죠. 아. 요렇게 생긴 직선. 네. 요게 y는 c 뭐 이런 상수함수 그래프예요. x축에 평행한 그래프. 어떤 x가 들어가든지 간에 y 값이 다 일정하잖아. 네. 특별한 건 아니지. 네. 세 번째 항등함수. 항등이에요. 항등. 자, 약속은 이겁니다. 임의의. 역시나 모든이란 얘기지. x예요. 정의역의 원소. 자, 요놈에 대하여 x가요 들어갔어요. 누구랑 대응하는지 아세요? 공역 X랑. x랑 대응해요. x. x가 들어가서 그냥 x가 나온대요. 자기 자신이 나온대. 네. 그래서 항등이래. 내가 들어가서 내가 나온 거야. 보통 우리가 항등 함수는 fx라는 기호 대신에 아이덴터티에서 나오는 i라는 기호를 씁니다. i. 알겠죠? 네. 뭐예요, 그러니까? i는 그냥 함수 이름이야. 우리가 fx 쓰듯이 그냥 ix 이렇게 쓰는 거야. 야, 근데 x가 들어가서 누가 나온대? x. x가 나온대지. 예. 그럼 뭐냐 이거? 보통 우리가 나온 값을 나타내주는 알파벳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네.
들어가는 문자는 x를 제일 많이 쓰잖아. 알파벳으로. 네. 들어가는 문자. 네. 나온 값은 제일 많이 쓰는 알파벳이 뭐야? 말이 어렵니? Y. y를 쓰잖아. Y. 아. 들어가는 문자는 x를 제일 많이 쓰고 나오는 문자는 y를 제일 많이 쓰지. 네. 그러니까 얘가 y란 얘기야. 그 y가 지금 뭐래? X. y는 x.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보는 y는 x가 항등함수야. 아. 흔하게 보는 y는 x는 무조건 항등함수거든. 근데 가장 흔하게 보는 게 y는 x야. y는 x라는 직선 알지? 네. 요게 가장 흔하게 보는 항등함수인데 됐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생겨? 또 여기서 생겨. 어디서? 정의역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만 또 봤을 때 그잖아. y는 x 말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보게 된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예. 내가 요 범위에서만 볼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합 x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 이렇게 세 개밖에 없대. 네. 세 개밖에 없어. 그러면 이 세 개가 들어가서 자기 자신 나오는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항등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괜찮지? 네. 그럼 봐라. 자,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해주고 0이 들어가서 0이 나오게끔 해주고 1이 들어가서 1이 나오게끔 해주는 자, 요런 식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y는 x 있지 당연히. 네. 뭐 집어넣으면 다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이거 말고 y는 x 세제곱하면 어쩔 거야? 오. 맞지? 예. 분명히 식 자체는 x가 들어가서 x가 나온다 해서 y는 x가 제일 흔하게 나오는 항등함수지만 제한된 범위가 또 뭐냐에 따라서 됐니? 예. 제한된 범위가 뭐냐에 따라서 새로운 식의 형태가 항등함수라고 약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네. 그럼 요게 이제 아까 봤던 함수의 상등하고 비슷한 느낌의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뭐냐면 봐봐. x는 a, b래. 이거에 대하여 fx가 자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 3 2 요놈 2 뭐가 되도록? 항등함수가 되도록 이거에 대해서 항등함수 1대 됐니?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얼마냐? 그러니까 자꾸 그 낱낱이 보여지는 식을 생각하면 말린다. 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된다고? 네. 정의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정의. 자, 항등함수의 정의는 뭐라고?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 즉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가 자기 자신하고 되는 거야. 그럼 A가 들어가서 누가 나온다는 얘기니? A. A가 들어가면 뭐니?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3. 이퀄? A. B가 들어가면 뭐니? B 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3은 이퀄? B. 그 얘긴즉슨 그러므로 A, B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 이퀄 X가 되게끔 해주는 A, B구나. 아. 자, 함수의 상대가 똑같은 느낌이지? 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 제로에 아. 여기에 두근이 A, B구나. 알겠니? 네. 두근이 A, B니까 결과적으로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36
마이너스 알파 2알파 베타니까 하면 30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함수의 상등과 항등 함수 같은 느낌의 문제를 만들 수 있어. 함수의 상등이나 항등 함수나 보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뭘 봐야 돼? 제한 범위. 제한된 범위 다른 말로 정의역. 정의역 잘 봐야 돼. 자꾸 우리는 식이 익숙하단 말이야. 식이 익숙해서 식만 보잖아. 100% 말린다고 지금. 정의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정의역. 네. 정의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네 번째 1대1 함수가 나옵니다. 다 못 끝내겠구나. 왜? 못 끝내겠어. 1대1 함수. 했니? 예. 동시에 갑니다. 다섯 번째 2대2 함수. 1대2다. 아닌데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까지 네. 동시에 갑니다. 근데 그러면은 키워드를 어떻게 써? 아, 일단 요거 먼저 하고 아 네. 같이 이어서 나와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는 지금 우리가 수학하 함수 파트에서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다른 종류로 구분해요. 다르게 구분해. 예. 근데 여기가 끝나잖아. 여기가 끝나잖아. 요 끝나면 이 다음부터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그냥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기서만 구분해. 예. 알겠지? 요 수학하 요 함수 파트에서만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라는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개념이긴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확실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음부터는 전부 다 그냥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은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네. 알지? 1대1 함수는 뭐냐? 정의 약속입니다. 서로 다른 x를 이렇게 씁니다. x1, x2 다르대요. 네. 에 대하여 fx1, fx2 다르다. 요걸 그냥 1대1 함수다. 뭔 소리예요? 그냥 우리가 함수에서 서로 다른 놈이 서로 다른 놈하고 대응하는 거. 아까 상수함수는 그게 아니죠. 예. 상수함수는 x 값이 달라져도 y 값이 다 똑같았잖아. 근데 네. 요거는 x 값이 달라지면 y 값도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다시. 응? 염색체 그리는 거 같아요. 자, 1, 2, 3, 4하고 5, 6, 7, 8, 9 일단 아직 쓰지 마시고 아니 이제 화살표 아직 쓰지 마시고 아니 이제 화살표 아직 안 그렸다고 이제 그릴 걸 쓰지 마시고 자 간다. 아직 쓰지 마시고 이제 예. 그러니까 1이 5로 대응한대요. 1이 5로 대응한대. 자 서로 달라지면 2가 대응하는 값도 다른 값하고 대응을 해야 된대요. 네. 3도 1, 2랑은 다른 값하고 대응을 해야 된대요. 네. 알겠지? 그럼 4가 만약에 여기서 7하고 대응을 해버리면 이건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요. 함수예요. 함수예요. 근데 이건 1대1 함수는
아니란 얘기야. 아, 알겠지? 네. 그러니까 x가 달라지면 나오는 y 값도 달라져야 된다 이 얘기라고. 네. 알겠니 무슨 말이지? 네. 그래서 4는 지금 현재 함수 값인 5, 6, 7 말고 다른 놈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 아, 알겠니? 네. 이런 대응 관계를 만족했을 때 우리가 뭐라 그런다? 1대1 1대1 함수다라고 불러주는 거야. 네. 알겠니?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그냥 정의역에는 1, 2, 3, 4 4개의 원소, 네. 자 공역 y에는 5개의 원소를 잡아냈잖아. 네. 여기서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 개수만 잘 생각해봐. 8개. 개수는 자 어차피 경우의 수라고 얘기했어 분명히. 네. 일단 앞으로 펼쳐질 건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일어나는 것만 생각해. 네. 알겠지? 일어날 거는 생각할 필요 없어. 네. 일어난 것만 생각하면 돼. 네. 자 이제 시작할 거야. 1은 몇 개랑 대응할 수 있니? 5개요. 5개. 자 1은 그럼 누군가랑 대응했네 이미. 네. 그럼 2는 4개. 서로 다른 놈이니까. 왜냐하면 1하고 대응한 놈하고 대응하면 안 되잖아. 4가지죠. 그럼 3은 내가 3개야죠. 3개가 되겠죠. 4는 2가가 되겠지. 이렇게 그냥 세면 되는 거야 한마디로. 아, 얘네들을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곱해요. 당연히 곱해줘야겠지. 엄청 많은데. 뭐가 많아 그냥 곱셈. 예. 됐니? 네. 이게 뭐라고? 1대1 함수. 그냥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y랑 대응한다라는 얘기야. 예. 야 근데 이게 표현이 명제처럼 표현돼 있잖아. 네. 뭐에 대하여가 아니라 이거이면 이거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가 요거 말고 대우 같은 y 값이래. 같은 y 값. 괜찮니? fx1 equal fx2이면 괜찮아? 네. x1 x2이다. 요것도 뭐라고? 1대1 함수를 나타낸 식이야. 예. 이거 괜찮아? 네. 오랜만에 촬영해가지고 난 지금 어떻게 붙였지? 살이 좀 빠져가지고 있어. 이게 자꾸 팔자주름이 생겨가지고 의식적으로 자꾸 이렇게 땡기긴 하는데 많이 안 웃어야 돼. 이게 근데 웃어야 여기는 또 웃어야지 이게 올라간단 말이야. 아. 너희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근데 선생님 나이 때 이제 살 빠졌을 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 뭐야 너? 옛날이야? 소리야. 뭐래? 엇가루. 큰일 났네. 살이 자꾸 빠져가지고. 야식 안 먹어서 보톡스 맞으시죠? 보톡스. 보톡스 때렸잖아. 스테로이드 어떻게 돼요? 네? 보톡스를 맞았었잖아요. 이게. 네. 어디예요? 미간에. 이마예요? 우리가 아. 맞았었잖아. 네. 내가 얘기했잖아. 뭔가 계속 아직까지 땡긴다고 그래요? 느낌. 보톡스 그거 보톡스 아니에요? 말고 이거는 좀 뭐더라? 보톡스는 그거잖아요. 그 근육 그 퇴화시키는 게 보톡스잖아요. 그런 거 진짜. 마늘 주사. 뭔가 이상해. 내 느낌이 아니야. 거기 가요? 이렇게 그러면 임상 모형을 넣으셨어요? 와, 보톡스라니까 주사. 보톡스요? 그럼 임상에 안 써줘요. 이렇게. 주름이 안 그치, 생기는 거예요? 땡겨지는 느낌이지. 우와. 인상이 조금 선해지는 느낌이지. 선생님은 문제 여기 있어. 좀 세게 해주고 있어. 저도요. 나무신 선생 그렇게 웃을 때. 나중에 그 저기 된다니까. 저 주름이 생겨. 어렸을 때부터 웃을 때 그거 가지고 여기 주름 엄청 많이 생겨요. 여기. 하지 마. 네. 지금이야 아무 느낌도 없겠지. 근데 조금 더 나이 먹으면 문제가 있다. 자, 1대1 대응 들어가다. 네. 1대1 대응. 네.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은 예. 아, 1대1 함수. 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교집합으로 쓸까요? 엔드라고 쓸까요? 이렇게 마음대로 쓰세요. 의미는 그런 의미란 얘기야. 알겠지? 교집합을 쓰든 내가 구분 쉽게끔 해보세요. 그러니까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1대1 함수이면서 동시에 뭘 만족해야 되느냐? 공역
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네. 이해하겠니?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건 공역은 5, 6, 7, 8, 9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거든. 네. 치역의 다른 말은 함수값이라 해서 네. 함수값은 5, 6, 7, 8밖에 없지. 네.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아달라? 알아요. 다르지. 그럼 요건 1대1 함수는 되는데 1대1 대응은 아니라는 얘기야. 아. 알겠지? 네. 그럼 요 9가 없어지면 1대1. 얘는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아. 거의 똑같은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왜 여기에서만 우리가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나눈다고? 여기서는 이 함수 파트에선 가장 중요한 약속이 정의역이라서 그런 거야. 정의역 공역.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얘기할 때는 뭐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 굳이 x의 범위를 제한시켜 놓지가 않잖아. 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구분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1대1 대응이라는 걸 1대1 함수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서로 다른 x랑 서로 다른 y랑 대응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전에 썼던 그래프들 중에서 생각해보자. 1차 함수야. 이전에 썼던 거. 이전에 썼던 1차 함수. A는 0이 아니겠지. 얜 1대1 대응이냐? 네? 얘는 1대1 대응일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직선으로 생겼지. 네. 그럼 직선으로 생겼으면 지금 서로 다른 x랑 서로 다른 y랑 대응을 하냐? 네. 네. 그지? 얘는 1대1 대응이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전부터 썼었던 2차 함수를 보시면 얘는 1대1 대응이 맞을까요? 그럴 때 2차 함수는 아니죠. 2차 함수는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y랑 대응합니까? 라고 얘기해. 이렇게 있을 때 아니지. 왜? y 값 하나에 두 개. x 값이 이렇게 두 개가 대응하잖아. 네. 그래서 항상 대칭축에 대해서 y 값이 같습니다. 이런 말 쓴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 1대1 대응이 아니야. 예. 네. 됐니? 네. 그러면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렇지? 여기에다가 뭔가 플러스 알파라는 조건을 갖다 붙일 거야. 네. 그래서 뭘 만들 거야? 1대1 대응을 만들 거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어떻게? 펴요. 높이자고. 필 수도 있어. 아, 이렇게 싹. 피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피해야 돼? 아니 식은 이렇게 주어졌는데 2차 함수 식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피는 거야? 제한법을 정해. 제한된 법이죠. 네. 아, 그쵸. 그러니까 모든 실수일 때는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양수. 자 우리가 대칭축 P라고 놨을 때 네. 모든 실수가 아니라 만약에 X가 P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라고 해버리면 요거 1대라고 해버리면 아, 어느 쪽이야? 요것만 보는 거잖아 지금 요것만 네. 요것만 이건 1대1 대응이야? 네. 그지? 서로 다른 X랑 서로 다른 Y랑 대응하고 있지? 네. 이때는 1대1 대응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 네. 뭔 말인지 알겠니? 네. 됐어? 네. 근데 말이야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만 얘기했잖아. 네.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함수가 이제 섞일 거야. 니네한테 통상적으로 함수가 주어지면 식 하나만 딱 끝나잖아. 네. 식 하나만 딱 끝나. 근데 만약에 fx가 이렇게 나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2보다 작을 때. 여기 잘리는지 안 잘리는지 봐줄래? 안 잘려요. 네. 안 잘려요. 자,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2보다 작을 때. 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래. 그냥 이 참수래. 네. 어떤 함수 fx는. 예. 근데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오래.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 1대1 대응, 가장 대표적인 1차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이야. 네. 됐지? 네. 대칭 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다 있으면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한쪽 부분 뭐 P가 그러니까 범위가 여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잘려도 마찬가지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지. 이게 그치? 저렇게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 안쪽만 밀리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 부분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한쪽 부분만. 네. 자, 아무튼 이건 대칭축이 이거든. 네. 근데 이 오른쪽이래.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범위 안에서 봤을 때 얘는 1대1 대응이지. 네. 얘도 1대1 대응이지. 네. 근데 합쳐진 게 fx예요. 1대1 대응일까? 아니요. 아니야? 네. 아니라고? 네. 쳐진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x는 2래. 네. x는 2래. 얘 어떻게 생겼어? 대칭축이 2지. 네. 아래로 블록이지. 네. 이렇게 생겼지. 네. 얘는 직선이지. 네. 근데 기울기가 얼마야? 길이가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은 어떻게 생겼어? 길이가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아래. 내려오지. 내려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 아 이거 1대1 대응인 그래프. 아니. 아니요. 1대1 대응은 무조건 이거라니까 얘들아. 아 대우. 1대1 대응은 무조건 이것만 돼야 돼. 아. 알았니? 네. 아니면. 아니야. 알겠어? 1대1 대응은 무조건 이거야. 이게 뭔지, 이게 뭐냐. 다른 말로 무조건 증가하든지 올라가기만 하든지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든지 아니면 무조건 감소하기만 하든지. 그래서 증가함수, 감소함수라는 말은 1대1 대응과 피로충 조건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지. y는 fx가 1대1 대응이면 증가 또는 감소함수이다. 맞는 말이고 y는 fx가 증가함수이면 1대1 대응이다. 맞는 말이라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얘는 증가 감소가 아니잖아. 바뀌잖아. 네. 바뀌었지. 그러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여기다 직선에다가 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가 돼버렸어. 그럼 플러스 2가 돼버리면 직선의 그래프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됐겠지. 네.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아.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1대1 대응은 100% 시험 문제로 출제가 돼요. 네. 아직은 안 나왔지만 역시나 1대1 대응입니다 라는 말이 증가 또는 감소함수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다 그랬지? 네. 와 또 똑같은 말이 또 하나가 다음에 등장을 할 거야. 다음에 그 세 가지 표현이 다 똑같은 표현이야. 네. 그 중에 이 증가 감소는 잘 안 나오고 네. 1대1 대응 그 다음에 여기다 쓸 표현이 제일 자주 나오는 두 가지 표현이라고 봐야 돼. 걔네들은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얘기했어. 네. 그리고 그 두 가지 내용에서 등장하는 문제 유형은 똑같은 문제 유형이 나와. 같은 말이니까. 알겠니? 그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 유형을 너희들이 반드시 유형이지만 개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네. 알겠니? 케이스 1, 2, 3가 등장할 거야. 첫 번째 케이스. 저는 뭐 설마 집에 가고 싶은 건 아니지? 저요? 응. 아 모르겠어요. 약간 눈이 가려워갖고. 아, 가려고? 졸리다. 자, 케이스 1. 자, 항상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달려면 타이틀을 달아야 돼. 네. 그지? 네. 타이틀을 달아야 돼서 애매해. 그래서 그냥 임의로 이렇게 타이틀을 달게요. 전부로의
전부에서 전부로의 첫 번째 케이스라고 했어. x는 보세요. 여기서 끝나면 1, 2, 3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1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를 얘기하는 거야? 네, 실수. 자, 명심해. 자연수나 정수는 분명히 자연수, 정수라는 말이 나와. 네. 그 말 없으면 무조건 실수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네. 명심해야 돼. 별거 아닌 걸 그냥 거창하게 한번 꾸며본 거야. 봐봐. x는 1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고 y는 마이너스 2하고 6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인데 이러한 제한된 범위에서 약속된 fx가 뭐래? 이렇게 돼요. 그럼 싹 다 대응해야 되는 거야. 다시 이렇게 x축 y축이 있었을 때 x의 뭐라고? 1과 3 사이에 있는 모든 x가 되니 y의 마이너스 2와 6 사이에 있는 모든 y랑 싹 다 대응을 해야 돼. 네. 싹 다. 됐지? 남김없이 전부. 자, 1, 3에 해당하는 모든 x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얘네들이 싹 다 누구랑만 대응해야 되는데 넘어가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6에 있는 모든 y랑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네. 근데 그게 1차식이네. 1차식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야. 네. 2차로 나올 수도 있고 3차로 나올 수도 있고 G 마음대로 이상한 표현 쓰고 G 마음대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얘들아. 네. 알았지? 그러면 어떤 상황이야? 지금 여기서 1차니까 전부에서 전부라 그랬지? 여기 있는 모든 놈들이 다 여기 있는 모든 놈들하고 다 싹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그 점들은 이 박스 안에서만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겠어? 복수점까지. 전부에서 전부로 대응하는 거. 됐니? 네. 그러니까 결과적 F1이 얼마? 마이너스 2죠? 안 보이세요? 맞아요.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고 네. F3이 얼마지? 6이요. 3A 더하기 B가 6이라고요? 네. 빼시면 A는 8인가? A는 4네? B는 마이너스 6? 네.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하시면 16 더하기 36이니까 52겠네. 네. 자, 그런데 최대값이네. 뭔 소리야? 둘 다 같다. 개소리 하고 계십니까? A 제곱 지금 구한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52예요. 그냥 끝이라고. 끝이라고. 네. 야, 근데 씨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최대값이래. 말이 돼? 네. 된다고?
되겠냐? 이놈 시방스러운 촬영하고 있는데 자꾸 욕하려고. 하나인데 최대값이라고 물어봤겠냐고. 아니요. 뭐 있어? 최소. 아니 어떤 상황이겠냐고 지금. 전부에서 전부로 대응하는 게 네. 선생님이 지금 보여줬잖아. 네. 일부에서 조금까지. 1대1. 또 다른 반대 대각선. 그렇지. 어허. 강아. 예. 자꾸 그런 생각을 자신감을 갖고 해라고. 예. 안 하면 어차피 틀릴 거잖아. 예. 그 자꾸 거기서 망설이고 하지 말고. 10세들아 헛소리도 삐끼게 내라고. 전부에서 조금. F1은 9인가? A 더하기 B인데 얘가 6이네. F3은 3A 더하기 B인데 마이너스 2인가? 괜찮니? 네. 빼주시면 A는 마사, B는 10. 예, B가 10이. 아니야? 아니요. 맞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16. 네. 더 큰 값이 이렇게 있잖아. 야. 저 두 개를 바꿔야 되는 거. 뭐야? 두개 잡아야 되는데. 두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문제가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를 구하래잖아. 산술기하가 아니라 희망생 무슨 산술기를 하고서는 같을 때라고 하고 있어. 알겠어? 예. 케이스 2까지 할 수 있나? 배터리가 되려면 나올 것 같아요. 배터리 나오진 않았거든요. 너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왔네요. 많이 나왔어? 네. 36%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쌤. 케이스 2까지는 되겠다. 케이스 2. 예. 케이스 2까지는 해야 돼. 그죠? 케이스 3은 뒤에 역함수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하긴 할 거지만 그저 하는데 영어인데. 집에 가고 싶어요, 너. 그래야. 케이스 2. 아무것도 안 써. 케이스 2. 에어컨 답을 지금 케이스 이름을 뭐라고 쓸까? 길게 부호가 같다. 같은 길이. 같은 도의 기울기. 좀 더 멋있게 쓰죠. 같은 기울기. 일치가 하죠. 일치. 기울기 부호가 일치? 예. 멋있어 그게? 길게 부호가 참 일치. 재미없다. 지금 뿔뿔마마? 뭔가 딱 와닿는 타이틀을 써야 되는데 뿔뿔마마? 나쁠 대학. 여기까지 갔다해. 기다려 니네 개념을 여기까지 한다는 얘기야? 아직 배터리 많이 남았는데요. 알겠다고. 뭐 하려고?